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이 당헌 당규에 없는 불법화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아주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당무를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권성동도 그 당시에 원내 대표였기 때문에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권성동은 특별하게 그때 당시 한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후보 교체 때 찬성했던 비대위원 또는 찬성했던 이 당원들 여기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러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체 징계할 권한은 없고 자 이것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 이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했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딱 보면 그런 말로 당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런 아주 패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당에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몇몇 사람들이 쑥덕궁 해가지고 공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자 당무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 지금 폭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 인원을 딱 줄 세우면은 특정 인을 중심으로 줄을 쫙 서는 사람들이 계파가 있습니다. 계보. 자 특정 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 하면은 그 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은 이게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아예 이 이재명 친명계가 최대의 계보가 돼 있다. 최대 계보. 그러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어제 국민의힘도 지난번 대선에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놔 놓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덕수로 새벽에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정말 충격적이었죠. 새벽에 후보 등록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인가 1시간 동안 받아갖고 그래서 한덕수가 짜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의 당헌 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 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 당규가 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다.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도 적극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 책임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있다. 이양수 당시 그들에게 당원권 3년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일준 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장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후보 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전원 그리고 비대위원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지금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또 징계를 광범위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직하냐 이렇게. 자, 그래서 고민 끝에 권영세와 이양수 두 사람을 징계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논의에서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사람이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고 자,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원래 이 조사 기능을 갖고 있고 최종 결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또는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 하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쌍권, 양권씨,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을 말아먹는다 하는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인들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개파, 말하자면은 뭔가 영향력 있고 또 당직 중에 핵심 당직을 맡으면 거기 중심으로 해서도 보직이나 주어지고 또 영향력, 뭐 결정력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개파가 구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는 정당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개파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하니까 안철수가 또 이 길게냐, 길파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파다, 길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의 입당을 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나누는, 그야말로 이 사람을 나누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 대선에서 이렇게 생쇼를 했고 지금도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7%입니다. 정말 폭락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악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과 함께 탄핵 그리고 출당 이런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개인 감정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나간 것도 사실상 선거를 이겨주기 위해서 그때 분위기가 빨리 당에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가줬는데, 그런데 그 어떤 후보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는 사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지금 다시 두 번째 구속되더라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는, 그래서 이 정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다.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온갖 이 누명을 쓰고 또는 온갖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 방어도 해주고 또 그 논리도 개발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당의 후보 교체, 한덕수 그 당시 전 총리가 나왔더라면 아마 지금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덕수 집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금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반대했다 이랬는데, CCTV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동조하고 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 사람을 또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다. 물론 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문수도 안 됐고 한덕수도 그 당시는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다 떠나서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당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당을 파괴하는 핵심 창구가 채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꼼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악이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없다, 나는 반대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런 당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권영세 그리고 이양수 이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3년 이 후폭풍이 안에서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